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특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이후 오늘이 20일째를 맞는데요. 불안정한 대기 탓에 지난 3주 가까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와 함께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예년 장마철 전체 기간에 내리는 강우량을 훌쩍 뛰어넘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쪽에서 유입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장기간 비구름이 한반도에 머무르는 전형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일부 지역에 300에서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거란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는 탓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헬로티비 뉴스 특보와 함께 각 지역별 비 소식 그리고 장마철 대응 요령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밤 사이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인천 지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송효창 기자, 현재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지난 집중호우 때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부평경찰서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벽까지 내렸던 비는 잠시 수광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14일 새벽 3시 기준 인천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연수의 경우 157mm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고 강화 역시 150mm 이상 내렸습니다. 현재 불포천과 갈산천, 청천천, 승기천 등 12개 하천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계양 작전동 토끼굴과 해변 산책로, 진수공간 산책로 등 모두 통제됐는데요. 어제까지 소방본부가 취합한 피해는 모두 11건입니다. 배수조치 1건과 주택침수 4건, 나무전도 2건, 도로장애 1건과 토사 1건, 기타 2건 등입니다. 인천은 중국 산둥간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다며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0mm에서 최대 2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인천시는 현재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 중이며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기상 모니터링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천이나 해변 산책로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최대 24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경찰서 사거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네, 먼저 인천의 상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보죠. 이재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 북부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필 기자. 네, 저는 지금 의정부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빗줄기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랑천의 수위도 평상시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늘어난 수량 때문에 물살도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물은 현재 그 하천변 산책로까지 다달른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현재 출입은 통제된 상황입니다. 어젯밤부터 경기도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평균 72.7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남양주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151.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모두 53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포천시 신북면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신고 대부분이 이와 같은 안전조치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어제 오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데요. 호우경보가 발령된 어제 밤부터 비상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일 부지사가 호우상황 총괄 관리를 맡았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는 올해 들어 첫 발령인데요.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시군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요구했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침수,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와 안전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빗물바지와 지하차도,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정비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지역 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랑천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지금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세차게 퍼붓던 빗줄기가 조금씩은 약해지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만 해도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특보 발령 상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호우경보 지역, 인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일부 지역,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북 일부 지역, 대전과 세종 지역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6시부터는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고요. 어젯밤 사이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었는데 확대되다가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변동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통 3시간 동안 90mm 이상,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호우경보가 발령됩니다. 변동이 생기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원도심 지역은 특히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저지대와 반지하 가구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도심 지역이 많은 부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청 365 안전센터 신동선 센터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센터장님, 부천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네, 어제부터 부천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어제 저녁 9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13일 94.5mm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52mm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나 우려되는 상황들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침수 피해는 없었고요. 어제 오후 11시경에 부천동 공장 침수 한 건이 신고됐어요. 그래서 양수 작업으로 초동 대처가 완료됐고 가로수 전도 등 경면 피해 신고는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수도권에는 도심과 전통시장 그리고 주택가까지 비로 인한 피해가 좀 컸습니다. 부천에서는 대비를 좀 잘 해뒀는지 궁금한데요. 부천에 지난해 8월 집중으로 이제 반지하 주택가, 전통시장 상가 등에 한 800여 개소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이제 차수판과 역류 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요. 일부 설치가 어렵거나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이동식 차수판이나 모래마대, 수중 펌프 등 같은 수방 자재를 사전에 배치해서 침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 등 재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1대1 책임 돌봄제를 운영하며 침수 예방 대책을 안내하고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니까 좀 하천들도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부천에서도 하천 유량이나 범람 관련해서 안전조치 해두신 게 있을까요? 예, 그동안 계속된 호우로 도심 하천물이 이제 많이 불어난 상황인데요. 부천시에는 국가하천인 굴포천과 심곡천, 베르네천 등 8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천의 급류로 인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선제적으로 하천변 산책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365 안전센터 신동선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현장 상황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어제부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춘천입니다.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전소연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춘천 의암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고 희뿌연 안개가 자욱합니다. 어제 낮부터 강원 지역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곳 의암댐을 비롯한 한강수계 댐들의 방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의암댐은 초당 960톤의 물을, 춘천댐은 초당 40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지역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까지 춘천 남이섬에 163mm, 원주에 103mm, 홍천에 1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비로 지역 곳곳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강릉 교동에서는 지하실이 침수됐고 또 홍천과 행성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하천변 산책로와 주차장 등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지역 대부분의 댐에서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하류 지역의 안전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댐에서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댐 방류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원도 원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원주 역시 지난 2주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지난 밤 사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새로 마련된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김수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오픈 스튜디오에 마련된 전자칠판으로 최근 집중호우 그리고 극한호우 양상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아 기자 현장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도 어젯밤부터 꾸준하게 비가 내렸는데요. 집중호우란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걸 말합니다.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산사태나 하천 범람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집중호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대신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고요. 3시간 동안 90mm 이상,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호우경보가 발표됩니다. 집중호우가 점점 더 강하고 또 자주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는 극한호우라는 표현도 생겨났습니다. 1시간 동안 50mm 이상,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 이상 비가 내리면 적용되는데 최근 서울 지역에서는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륙과 산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기상청 초단기 예측 상황 보시면요. 현재 강원도 명서 남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비교적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5시 기준 강원도 영서와 영동에 시간당 5에서 10mm 오고 있고요.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온 강우량을 보시면 남이섬에 49.5mm, 평창에 38mm, 춘천 남산에 37.5mm 비가 내렸는데 남이섬과 춘천 남산의 경우 어제부터 누적 강우량이 각각 163mm, 118mm로 많은 양이 내려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부터 6시간까지 앞으로 강우 상황 보시면요. 네, 비구름대가 점차 강원 영동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구름대가 점차 약해지지만 오늘 하루는 꾸준히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제가 현재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마련된 LG엘로비전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빗줄기가 굵고 세차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레까지 비는 계속됩니다. 특히 기상청은 오늘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는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 강원 남부 내륙과 남부 내륙 산지는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최근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도로 침수, 또 하천 범람에 대비하셔야겠고 특히 도로 빗물바지 청소 등 물이 역류하지 않고 제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현재 기상특보 발령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조금 변동이 되는 내용인데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천안과 청양 등 충남 9곳, 청주, 보은 등 충북 7곳, 영광과 신안 등 전남의 7곳, 고창, 정읍, 김제 등 전북 지역의 10곳, 그리고 대전과 세종, 광주 전역에 호우경보가 오전 6시 이후로 내려질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밤사이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었는데 점차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가 됐다가 6시 기준으로 다시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비구름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서쪽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 비구름이 한반도 내륙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부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우리나라 중부에 걸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이 됩니다. 이번 장마 다음 주 초반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구온난화, 엘니뇨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또 최근엔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른바 극한호우의 비중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전북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역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밤사이에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나라 기자, 현재 전북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나라 기자. 네, 저는 지금 정읍천부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하천 수위는 높아져 수립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전북 10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그 외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안 위도는 시간당 최고 6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졌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군산 어청도 158mm, 부안 위도 130mm, 김제 진봉 115mm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바람도 거셉니다. 고창과 부안, 김제, 군산에는 강풍주의보가, 전북 서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내공원 탐방로 130여 곳과 둔치주차장 8곳의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집중호우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져 전북 곳곳에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비로 낙석이나 경사면 붕괴가 우려되니 땅올림과 같은 산사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또 섬진강댐과 완주 경천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하는 만큼 하천 범람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읍천분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북과 경북 등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경북 지역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 경북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안동 임하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동 지역은 밤새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임하댐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제 오후 5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방류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안동에는 임하댐 외에 안동댐이 하나 더 있는데요. K워터 안동권 지사는 오늘 오후부터 안동댐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어제 저녁 11시부터 안동, 문경,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고 오늘 새벽 4시부로 영덕과 포항, 경주를 제외하고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어제 0시부터 5시 기준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영주가 77.8mm, 문경 동로가 69.5, 봉화 48, 상주 은척이 45.5, 영양 수비가 41.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특히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은 하천 둔치와 공원, 또 농로와 물놀이장, 잠수교 등 50여 곳이 통제가 됐고 안동 예안면 지방도 933호선은 지난 8일 집중호우 이후에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밤새 경북 지역은 별다른 피해 상황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낙석이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임하댐 앞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기습적으로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행동 요령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그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그 주요 행동 요령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집에 머무실 경우에 창문을 닫고 또 이렇게 전기와 가스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산과 장화 또 방수복 이런 것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또 침수 지역은 출입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배수로의 역류로 인한 맨홀 뚜껑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범람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주의하십시오. 산이나 계곡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비탈면 위험 지역에서는 대피하도록 꼭 하시고요. 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는 그 집안에서는 가스 누출이나 전기 합성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집 안팎을 청소하고 습기 제거를 하시고 또 침수된 음식이나 물건은 절대로 먹지 마시고요. 또 침수된 집은 가스가 찰 수 있으므로 이제 환기를 먼저 하시고 가스, 전기를 기술자 안전 조치 후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합니다. 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때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이런 침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하 공간이라는 것은 이걸 한번 우리 본질을 파악해 볼 필요 있는데 지하 공간 자체가 집중호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은 집 표면보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빗물이 쉽게 유입될 수 있고 또 지하 공간에 좁고 통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한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에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행동 요령들을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장마철 집중호우 우려가 될 때, 이럴 때는 아예 지하 공간의 배수로를 잘 청소하고 물꼬를 터주는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차서 이제 흘러가지를 못하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홍수나 범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막고요. 그리고 지하 공간에 문을 닫고 창문을 열지 마십시오. 또 지하 공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지하 공간의 전기와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 예보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하 공간 들어가지 마시고 지하 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지하 공간의 전기와 가스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은 지하 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이렇게 지하 공간의 물건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지하 공간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시고요. 특히 이제 전기와 가스 이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하 공간 침수는 매우 위험한 재난이지만은 이런 그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장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불광천에 나가 있는 심다혜 기자 연결할 텐데요. 심다혜 기자, 지금 서울의 불광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 은평구 네, 심다혜 기자 현장 상황 한번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현재 비는 거세졌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내렸던 비는 지금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 불광천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강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지난해에도 산책로가 빗물에 잠겼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이곳 불광천을 비롯해서 서울의 27개 하천이 모두 통제된 상황입니다. 서울의 교통통제 상황을 보면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잠수교보도와 증산교 하부도로, 양재천 하부도로, 또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등 총 4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서울 평균 58mm, 은평 62mm, 양천 46.5mm입니다. 어제부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제 저녁 6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근 지역 지반이 무너지며 근처에 사는 20세대 총 4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 일대에는 이번에도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강남 영동시장 일대도 물이 가득 차오르며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서울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는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광천에서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저희 현장 연결하는 과정에서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 카카오톡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택가 상가 사이로 도로에 침수된 물 위로 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 영동시장의 도로가 침수된 모습이고요. 서행을 하면서 양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서로 지나쳐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차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된 도로는 지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동시 풍산읍의 주택 벽면이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옹벽 그리고 축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습기를 머금어서 벽면이 일부 뜯어져 나가거나 또 붕괴가 되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좀 안전 조치를 취하시고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 차량이 고립된 모습입니다. 이곳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차량 문 바로 아래까지 도로가 침수된 모습 그리고 소방대원의 허리와 명치 정도까지 흙탕물이 들어찬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배수가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 각별히 주의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집안이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죠. 주민 약 40여 명 가까이가 대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역시 축대가 무너져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주간 가까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점 많은 분들께서 좀 각별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역시나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다행히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는 수습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의 피해 현장입니다. 지붕이 붕괴돼서 무너져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인근 주민들을 대피를 시키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CCTV 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잠수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한 2-3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 수위가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 그리고 유속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는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300에서 400mm의 많은 양의 물폭탄이 쏟아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기울여 주시고 재난방송, 재난문자에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